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백큐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이제 틴필름 그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틴필름 그로스를 배우기 앞서 가장 처음 볼 개념은 이 에피택시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저번에도 살짝 다룬 적이 있었었죠. 에피택시는 그러니까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게 성장시키는 어떤 그 방막 등착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호모 에피택시랑 헤테로 에피택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호모 에피택시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쌓는 거, 즉 SI 위에 SI 단결정을 쌓는 거를 호모 에피택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 에피택시는 이제 다른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SI 위에 G를 쌓는다거나 어떤 다른 물질에 대해서 단결정으로 같은 구조를 갖게 성장시키는 것을 헤테로 에피택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피택시의 모델을 볼 건데, 예전에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죠? 테라스 렛지 킹크 모델입니다. 테라스 렛지 킹크 모델은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이 스텝이 있을 수 있다. 스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넓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표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 에다텀이고, 거기에 가정하는 것이 테라스 렛지 킹크 모델이고, 거기에 이제 여기 이 넓은 부분을 테라스라고 하고, 이 스텝의 옆부분 여기를 렛지라고 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표면에 덩그러니 하나 떨어져 있는 어떤 아톰을 에다텀이라고 합니다. 에다텀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은 애를 킹크라고 합니다. 킹크. 그 다음에 베이컨씨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방막이 성장이 되는지를 볼 건데, 필름 그로스 보면은, 필름 그로스를 보면 우리가 결국에 이 방막을 성장시킬 때는 소스가 있을 것이고, 그 소스에 이 플럭스, 그러니까 F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이 표면에 도착하는 소스 플럭스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dsorption, 즉 이 흡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렛지에 가서 어태치먼트가 될 수 있고, 또 혹은 이렇게 이 에다텀끼리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이러한 많은 이 표면 반응이 존재합니다. 물론 다시 탈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필름이 성장을 할 때 흡착, 탈착, 확산, 렛지에 가서 어태치먼트, 뉴클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방막 성장에 관여를 하게 된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 이 모든 서페이스 프로세스는, 모든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서멀리 액티베이티드다. 즉 이 열에 관계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막을 증착할 때 기판의 온도, 즉 이렇게 방막이 쌓일 그 기판의 온도가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필름 그로스 모델이라고 나와 있네요. 필름 그로스 모델에서 얘는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이 흡착되는 속도, 탈착되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원래 이게 식이 주어지거든요. 뭐 FAD는 뭐 AD 뭐 제로 익스포넨셜, 어쨌든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얘가 서멀리 액티베이트 되는 구조다. 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에피텍시를 할 때 결국에는 기판에 이 기체 소스를 쏴줘서 여기에 증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상변화를 하는 구동력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델타 G의 감소라는 것이죠. 즉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체로 바뀐다. 즉 에피텍시가 된다. 방막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기판 온도에서의 평형 증기압보다 많이 크면, 즉 기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여기 챔버가 있으면은, 기판이 있고 챔버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가스 페이지의 증기압이 이 기판의 평형 증기압보다 크게 되면은, 즉 과포화 슈퍼 세츄레이션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컨덴세이션이 된다. 고체로 바뀌게 된다. 그게 델타 G를 더 낮추는 방향이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즉 그래서 이 필름이 자라는 속도는 가스 페이지의 과포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필름이 자라는 속도는 가스 페이지의 과포화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얘가 더 많으면, 과포화도가 많이 되면 더 이 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더 빠르다. 필름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막연히 이제 슈퍼 세츄레이션이 커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앞으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렛지 그로스를 해야 그 에피텍시 그로스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렛지에 붙은 아톰들만이 그로스에 기여한다고 가정합니다. 만약에 슈퍼 세츄레이션이 크면은 렛지 그로스 되는 것이 아니고 뉴클리에이션이 된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렛지 그로스로 자라지 않는 것 뿐이고 그로스는 이루어집니다. 분명. 그렇지만 이 뉴클리에이션이 된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너무 크면은 이 렛지에 가서 붙으면서 자라는 게 아니고, 슈퍼 세츄레이션이 크면은 여기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을 생성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붙기 전에. 즉 이제 슈퍼 세츄레이션이니까 워낙 이 플럭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뉴클리에이션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유리해서 뉴클리에이션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우 알파 SS라고 한 것은 이 낮은 슈퍼 세츄레이션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델타는 우리가 렛지 그로스가 될 때 여기가 서페이스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렛지 그로스 자라는 건데, 우리가 실제 방막을 방막의 성장 속도를 가늠할 때는 이 노멀한 방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V는 방막 성장 속도, 즉 이 노멀한 방향에서 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기울어 있으면 기울어 있을수록 더 빨리 자라겠죠? 90도에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세타가 커질수록 이 V가 빨라진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이건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VL 사인 세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렛지 그로스가 돼야 한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 뉴클리에이션에 대해서도 볼 텐데, 아까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뉴클리에이션에 대해서 볼 텐데,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델타 G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이 뉴클리에이션이 생성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생긴다고 하면은 뉴클리에이션이 되게 된다면 옆둘레만큼의 추가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럼 뭐냐면 이게 이 델타 GL이라는 것은 이 어쨌든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아닙니까? 변화량인데 이 표면 에너지에 대한 거랑 이거는 이제 볼륨에 관한 거예요. 볼륨. 얘가 생기는 거는 볼륨의 텀이랑 이 표면 에너지가 생기는 텀입니다. 얘가 없을 때보다 표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이제 E-πr HL은 여기 옆둘레 아닙니까? 옆둘레의 길이고, 이 단위 그러니까 면적이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EL이라고 표현한다면 표면 에너지고, 얘는 표면 에너지 아닙니까? 표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얘는 πr 제곱 RH라 그래서 이 부피텀이죠. 부피텀인데 얘는 이제 음수값으로 델타 GV가 음수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표면 원래 여기 뚜껑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옆에 이 텀이랑 이게 불룩 튀어나오는 거니까 부피텀,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해준 게 델타 GL인데,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이 R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갖게 되지만 이 텀은 반대로 R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게 됩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를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했을 때가 토탈이겠고 얘겠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크리티컬 R 스타 값에서 만약에 이쪽에 R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오히려 델타 G를 낮추게 되어 R이 R 스타보다 큰 경우에는 이 뉴클리에이션이 성장하게 되고, 이 R 스타보다 작은 뉴클리에이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핵생성이 돼서, 근데 R 스타보다 어떤 임계값보다 작게 되면 얘가 소멸하는 방향의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이 되므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뉴클리에이션이 만약에 충분한 모빌리티를 가진다, 이게 곧 이
알파 SS, 즉 로우 슈퍼 세츄레이션의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모빌리티를 가지면은 렛지로 가서 그로스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뉴클리에이션만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게 왜 로우 알파 SS랑 하이 알파 SS랑 관련이 있나? 그거는 이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 알파 SS에서는 그러면은 에피텍셜 그로스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에피텍셜 그로스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슈퍼 세츄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방막 성장 속도를 나타냈고요. 이게 원 스텝일 때 레티 플로우, 그리고 이게 2일 때 급격히 레지 뉴클레이션을 한 거고, 여기 컨티뉴어스 그로스, 즉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층 한층 쌓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뉴클리에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그로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에피텍시 그로스가 아니게 됩니다. 즉 결국에 렛지 그로스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로 알파 SS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에다텀 디퓨전 디스턴스를 알아볼 건데, 이 식들은 도대체 왜 쓰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T와 이 레이트, 즉 얘는 그 플럭스입니다. 플럭스와 연관을 짓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 식을 유도를 할 겁니다. 에다텀 디퓨전 디스턴스는 뭐냐면 에다텀이 아까 테라스 위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표면에 도달한 어떤 한 원자를 에다텀이라고 하면 걔가 이동하는 평균 거리를 에다텀 디퓨전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리미트드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얘가 디퓨전이 되고 있는데 탈착돼 버리는 경우, 처음에 탈착돼 버리는 경우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다른 어떤 소스와 만나서 클러스터링 되면 더 이상 디퓨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두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Desorption Limited Regime에서 보면 디퓨전 디스턴스가 디sorption에 의해 리미티드 되는 경우고, 디sorption 되기 전까지의 디퓨전 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세타 D로 표현을 하고, 얘는 거의 이 루트 D 타우랑 같다 그러는데, 여기서 타우는 여기서 D는 surface diffusivity고, 타우는 이 탈착에 대해서 탈착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DSD는 이렇게 아레니우스 꼴로 D0 exponential 마이너스 KT 이 substrate 기판의 온도, 그리고 ESD 이 surface diffusion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의 텀으로 나타낼 수 있고,
타우 제로 익스포넨셜 여기서는 ED KT 서브분의 ED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에너지 텀인 거잖아요. 어쨌든 얘가 높으면 그러니까 디sorption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높으면 이 시간이 디sorption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높은 겁니다. 반대로 여기는 얘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높으면 잘 못하는 거잖아요. 얘가 높아버리면 디퓨전을 잘 못하는 거니까 얘가 낮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곱해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의 커브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 D랑 이 SD를 생각해보면 뭐가 더 클까 생각해보면 얘는 아예 떼어내는 거죠. 디sorption 하는 건데 얘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얘는 완전히 결합을 끊고 날아가야 되는 거라서 얘가 더 큽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얘는 양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D가 크고 T섭이 작을수록 디퓨전 디스턴스가 길다. 즉 디sorption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고 이 온도는 온도가 작을수록 디퓨전 디스턴스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에다텀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거리인데, 그러면 얘가 이 디퓨전 디스턴스가 이 테라스의 위스보다 길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충분히 이동해서 렛지 그로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충분히 이동해서 렛지 그로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디퓨전 디스턴스가 이제 테라스 위스보다 길면 렛지 그로스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에다텀 클러스터링 리미티드 레자임입니다. 디퓨전 디스턴스가 에다텀들 간의 이 결합에 의해 리미티드 된다. 그러니까 디퓨전 하다가 다른 애 만나가지고 합쳐져서 더 이상 디퓨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때의 디퓨전 디스턴스는 클러스터링 되기 전까지의 평균 디퓨전 디스턴스가 되겠고, 이 DSD는 똑같겠죠? DSD는 똑같은데 이 타우 AD가 다릅니다. 타우 AD는 그럼 뭐냐? 에다텀 클러스터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평균 시간이겠죠? 그러면 아까 DSD는 똑같았고, 근데 여기서 타우 AD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N0 F 그러니까 플럭스, 데포지션 플럭스에다가, 즉 얘가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말하는 증착 속도입니다. 플럭스가 많다. 그리고 얘가 그 슈퍼 세츄레이션과도 관련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얘는 데포지션 플럭스 분의 이 면적의 number of site를 하면 이게 이 시간의 단위가 나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면적 대비해서 붙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요. 사이트가 많으면 이 시간이 커진다는 거는 덜 클러스터링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사이트가 많으면은 각 에다텀들이
만날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클러스터링 될 확률이 줄어들어서 타우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 F 데포지션은 만약에 얘가 그 소스들이 비처럼 막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럭스가 많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면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타우 AD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이제 곱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러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ln을 씌워서 얘네랑 얘네를 ln을 씌워서 t분의 1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얘가 양수였으니까 이러한 이 양의 기울기를 갖겠고,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하나 더, 이 F 데포지션에 대한 얘가 절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sorption이고 이게 에다텀이면은 결국에, 근데 그러면은 둘 중에서 더 짧은 게 리미티드를 하겠죠. 디퓨전 디스턴스가 작으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꼴로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이 마이너스의 경우 얘가 커지면 절편이 작아집니다. 이 마이너스 값이라서 절편이 작아져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다텀 클러스팅 리미티드 되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t가 큰 경우에는 이 디섭션 리미티드 레자임에서 증착이 이루어지고, t가 좀 작은 경우에는 에다텀 클러스터링 리미티드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보통 에다텀 클러스터링 리미티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아까 봤는데 근데 t가 t에 따라서 아까 무슨 말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퓨전 디솔션에 의한 그거에서 했네요. 디솔션에 의한 디퓨전 디스턴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대부분 방막은 에다텀 클러스터링 리미티드에서 자란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로스 레이트, 즉 이 온도를 높게 하고 즉 그래서 우리가 에다텀 클러스터링 일대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디퓨전 디스턴스가 에피텍셜 그로스에 필요한 디스턴스보다 작으면 폴리로 자란다. 폴리크리스탈로 자란다. 즉 에피텍셜 그로스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왜냐면 디퓨전 디스턴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에피텍셜 그로스에 필요한 디스턴스가 이제 우리가 그 테라스 위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테라스 위스가 이 정도면 여기서 얘가 작아버리게 되면 렛지 그로스를 하지 못하고 그 전에 뉴클리에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폴리 크리스탈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이 디퓨전 디스턴스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아까 그 식을 보면 이게 델타 에피 디퓨전 디스턴스보다 작으면 폴리로 자란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피텍시 그로스를 하려면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럭스, 즉 속도를 작게, 그로스 레이트를 작게, 그리고 t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게 이때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은 영역에서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는 낮춰야 에피텍시로 자라고 그렇지 않은 폴리다. 근데 이 그로스 레이트를 낮춰야 되냐? 항상 일반적인 방막 시스템에서는 다르다. 에피텍시가 아닐 때는 즉 그 아주 좀 고진공에서 압력이 아주 많이 낮지 않으면 이 백그라운드 임퓨리티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막 등장을 할수록 얘네가 임퓨리티들이 작용을 해서 방막 퀄리티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냥 천천히 기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에피텍시를 기를 때는 이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올리고 이 그로스 레이트는 낮춰야 렛지 그로스가 가능하다. 즉 그리고 이거는 그 슈퍼 세츄레이션에도 관련된 값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는 크리스탈 퀄리티가 기판 온도에 의존한다. 기판 온도가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호모 에피텍시가 아닌 헤테로 에피텍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